이번 시간에는 자료 구성 단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료 구성 단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. 컴퓨터 내부에서 이제 사용되는 그런 물리적 단위, 비트, 바이트, 워드, 그리고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것, 사람이 인식해서 사용할 수 있는 논리적 단위, 필드, 레코드, 파일, 데이터베이스,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. 여러분들이 자료 구성 단위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이렇게 물리적 단위가 뭐고 논리적 단위가 뭔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. 그리고 크기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. 제일 작은 게 얘 비트. 비트가 여러 개 모이면 바이트가 되고요. 바이트가 여러 개 모이면 워드가 되고, 워드가 여러 개 모이면 필드라는 게 되고, 필드가 또 여러 개 모이면 레코드가 되고, 레코드가 여러 개 모이면 파일, 파일이 여러 개 모인 게 데이터베이스다라고 그 크기 순서대로 돼 있는 거예요. 해서 첫 번째 이제 비트라는 단위부터요. 비트라는 단위는 정보를 표시하는 최소 단위를 얘기해요.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.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단위 중에 제일 작은 단위. 컴퓨터가 이제 인식할 수 있는 게 컴퓨터는 전기를 먹고 살잖아요. 그래서 전기가 들어왔다, 안 들어왔다, 들어왔다, 안 들어왔다. 그 두 가지 상태밖에 몰라요. 그 두 가지 상태를 사람이 볼 수 있게, 알 수 있게 0과 1이라는 숫자를 이용해서 나타내 줍니다. 그래서 컴퓨터는 0과 1, 두 개의 숫자만 써요. 그 숫자를 보고 우리는 이진수라고 부르고요. 1비트다 그러면은 이진수 딱 한 자리를 표시하는 거. 만약에 3비트다 그러면 이진수 세 자리까지 표시할 수 있는 거. 그게 이제 비트라는 단위예요. 이런 비트가 이제 여러 개 모이면 니블이 되는데 니블이라는 단위는 4비트가 모인 거예요. 4비트가 모인 거를 보고 1니블이라고 한다. 그리고 이 니블이라는 단위는 16진수에서 한 자리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되는 단위가 니블이라는 단위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바이트라는 단위요. 바이트도 이 니블이 여러 개 모인 거. 비트로 표시하자면 8비트가 모인 거고요. 그리고 니블로 표시하면은 니블이 4비트니까 니블이 두 개 모인 거죠. 이 니블이 모인 게 1바이트요. 그래서 이 바이트라는 단위는 문자를 표현해주는 그런 최소 단위예요. 문자를 표시할 수 있는 최소 단위고 얘는 주로 이제 주소 지정할 때 그 단위로 사용돼요. 주소 지정 단위로도 사용이 되고 문자를 표현하는 최소 단위로도 사용이 되더라. 그리고 얘는 8비트가 모인 거라 2의 8승, 256가지의 2의 8승에서 256까지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거. 그게 바이트라는 단위요. 여기서 2의 8승이다 그랬는데 요 2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냐? 얘는 이진수이기 때문에 2라는 숫자가 나온 거고요. 그리고 이 바이트라는 단위는 8비트가 모여서 이루어진 거라 2의 8승에서 256가지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나온 겁니다.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자를 표시할 때 키보드에서 영어가 됐던 숫자가 됐던 이런 거는 한 글자를 쓸 때마다 1바이트가 사용이 되는 거고요. 그리고 한글이 됐던 한자가 됐던 이런 문자들은 한 글자를 표현하는데 2바이트가 사용이 됩니다. 그래서 바이트는 이렇게 문자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주소 지정 단위로도 사용이 된다. 자, 그 다음 이제 워드요. 워드는 이제 바이트가 여러 개 모인 거고요. 이 워드란 단위는 CPU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명령 단위를 보고 우리가 워드라고 합니다. 이 워드의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. 하프워드, 풀워드, 더블워드 하고 세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워드라고 하게 되면 요 풀워드 얘기하는 거예요. 풀워드. 풀워드를 얘기하는 거고요. 하프워드는 2바이트가 모인 거, 풀워드는 4바이트가 모인 거, 더블워드는 8바이트가 모인 거 이렇게 해서 몇 바이트가 모이냐에 따라서 이제 하프워드, 풀워드, 더블워드 하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워드가 이제 여러 개 모이면 필드라는 게 돼요. 필드는 다른 말로 항목, 우리말로는 항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. 또 다른 말로 아이템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. 그래서 필드, 아이템, 항목 전부 다 똑같은 말이다. 얘는 이제 파일을 구성할 수 있는 최소 단위를 보고 얘기해요. 이제 필드부터 시작해서 뭔가 이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.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정보의 최소 단위를 보고 우리는 필드라고 해요. 이런 이제 필드가 여러 개 모이면 레코드라는 게 돼요. 이런 레코드는 이제 컴퓨터 내부에서 자료를 처리하는 단위로 그렇게 사용되는 거고 얘는 일반적으로 레코드다라고 하게 되면 논리 레코드를 얘기해요. 논리 레코드를 얘기하고 이런 논리 레코드가 여러 개 모이면 이제 물리 레코드라는 아이가 됩니다. 이 물리 레코드는 다른 말로 블럭이라고 그렇게 불러요. 그래서 이 블럭이라는 단위는 각종 이제 저장 매체 있죠. 입출력 단위로 그렇게 사용되는 게 우리 블럭이라는 단위예요. 이런 블럭이 또 여러 개 모이면 이제 파일이 돼요. 파일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죠. 이런 파일이 이제 여러 개 모이면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됩니다.
해서 얘는 관련된 파일들을 여러 개 묶어 놓은 거, 파일의 집합을 보고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요. 이 데이터베이스의 종류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. 관계형 데이터베이스, 계층형 데이터베이스, 망형 데이터베이스 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여기서 이제 필드라는 단위부터가 우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단위였죠. 논리적 단위죠. 이 논리적 단위 좀 정확하게 좀 어떤 건지 좀 보자고요. 이런 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. 이 표를 보게 되면 이제 나와요. 자, 여기 보게 되면 고객 코드다, 뭐 이름이다, 전화번호, 주소, 고객 등급하고 이렇게 제목이 써져 있죠. 이걸 보고 우리가 필드명이라고 해요. 필드명이라고 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, 요 전체를 보고 우리가 필드라고 불러요. 필드. 고객 코드라는 필드, 이름이라는 필드, 전화번호라는 필드, 그리고 주소라는 필드, 그리고 고객 등급이라는 필드에서 이런 단위를 필드라고 부르는 거고요. 한 사람의 데이터를 전부 다 묶어놨어요. 묶어놓은 걸 보고 우리는 레코드라고 해요. 레코드. 이런 레코드가 이제 여러 개 모이면 이제 하나의 파일이 되겠죠. 이런 파일들이 이제 여러 개 모이면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고요. 여기서 이제 한 글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2바이트 기억 장소가 필요하고요. 그리고 이런 거 A다 D다 해서 이런 영어 한 글자 아니면 숫자 한 글자 표현할 때는 1바이트가 사용이 되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자료 구성 단위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이 이 크기 순서대로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.